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1시간 안에 어떤 일을 끝낸다면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왜 시작하지 못할까요? 돈이 걸려있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15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100만 원이 걸리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진실과 의지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도구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일부터 할게 라는 말이죠. 운동도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공부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일이 되면 또 다시 내일로 미루는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분명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겁니다.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거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나가야 할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게으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게으름과 미루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기 싫어서 공개적으로 일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죠. 나는 이 일을 하기 싫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미루기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바로 시작할 거야. 교육적인 콘텐츠를 보는 것도 일종의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미루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뇌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크게 2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불리는 합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과 즉각적 반응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적인 어른과 충동적인 아이가 한 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변연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뇌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는 부분이에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책임져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반면 전전두엽 피질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한 부분이라서 그 영향력이 훨씬 약해요. 마치 근육질의 거대한 보디빌더와 마른 모범생이 팔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이길지는 뻔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전전두엽 피질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익한 선택이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성적도 올라가고 미래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변연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다가오고 있네? 위험해! 피해야 해! 라고 경보를 울리기 시작하죠. 더 놀라운 것은 변연계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미래의 위협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후에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뇌는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어 라고 계산하죠. 그런데 감정적인 뇌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이번에 망치면 과목 낙제, 그 다음엔 유급, 결국 졸업도 못하고 취업도 실패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 같은 극단적인 상상을 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런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변연계는 그 일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는 등의 회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전두엽 피질이 아무리 이건 비합리적이야 라고 소리쳐도 그 목소리는 변연계의 강력한 경보음에 묻혀버립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전전두엽 피질마저 포기하고 미루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야 라든지, 급하게 하면 퀄리티가 떨어질 테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자 같은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미루기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불안감 외에도 미루기를 유발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일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도 미루기가 발생하죠. 또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
차라리 미뤄서 실패하면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릴 수 있어 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건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단순하게 그 일이 재미없고 지루해서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즉각적인 재미를 주는 활동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나 업무는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죠. 우리 뇌는 항상 더 쉽고 더 즐거운 선택지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이런 미루기 현상의 핵심은 결국 자기 조절의 실패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현재 순간의 기분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뇌가 미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데 정말 형편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그 일을 미루면서 느끼는 안도감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내일이 되면 똑같은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다시 찾아오죠.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진 만큼 더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뇌는 이런 패턴을 학습하지 못해요.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 내일은 정말 하고 싶어질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그런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일종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일 그 일에 다시 직면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과 똑같이 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함정이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상상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미루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것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이나 동기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야 해요.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거든요. 미루기와의 싸움에서도 순수한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도구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의지력이 얼마나 불신할 수 없는 건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연구진이 배고픈 사람들을 쿠키가 가득한 방에 혼자 두었는데 쿠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허락받은 그룹이 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쿠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은 그룹보다 나중에 의지력이 필요한 다른 과제를 더 오래 수행했다고 해요. 이는 의지력이 소모되는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침에는 미루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점심 먹고 나면 급격히 의지력이 떨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서 쿠키를 참아야 했던 그룹에게 실행의도라는 기법을 사용하도록 했더니 쿠키를 자유롭게 먹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행의도라는 것은 자신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래밍하는 기법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if태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할 것이다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아시겠나요? 그 순간순간 지금 공부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의지력을 소모하는 대신 미리 내려진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고민할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미루기 시작하면 미루지 말자 같은 애매한 계획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즉시 브라우저를 닫고 책상 위에 있는 노트를 펴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적는다처럼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미루기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실행 의도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하다가도 중간에 이거 궁금한데 하며 구글 검색을 했다가 어느새 2시간 후에는 전혀 관계없는 인터넷 토끼굴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행 의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일단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작업이 끝난 후에 찾아본다 같은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도구는 환경 설계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한 다음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긴급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하고 인터넷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몇 초의 번거로움만으로도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어요. 핸드폰처럼 즉석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몇 단계를 거쳐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 번째 도구는 작업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막연한 목표 대신 첫 번째 소제목의 첫 문단만 완성한다처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 뇌는 성취감을 느끼면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동기를 더욱 증가시키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도구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은 부담스럽지만 25분 동안만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하면 훨씬 부담이 적어져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포모도로 기법의 원리입니다.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2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에요. 다섯 번째 도구는 사회적 압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이런 사회적 압박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부 1시간 하면 게임 2시간 하기처럼 즉각적인 쾌락으로 보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 이번 주 목표를 달성하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전시회에 가기처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도구는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미루면 오늘은 이미 망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방식이 오히려 미루기를 더 심화시킵니다. 대신 지금 당장 10분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루기 실패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음에는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고 해요. 또 미뤘네.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자기 비난은 스트레스와 불안감만 증가시켜서 결국 더 많은 미루기로 이어지거든요. 대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왜 이번에는 미뤘을까?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미루기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습관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형성된 뇌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미루고 싶고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 모든 미루기 습관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